이번 사연은 매번 누명을 씌우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하다가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통화 녹취를 공개했더니 난리가 났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꽤 이른 나이에 결혼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엄마의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오순도순 다정하고 정겨운 가족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처음 사귀어 본 사람이었지만 내내 예의 바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에요. 남자친구는 제 말이라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고 따라주려고 했고요. 주변에서도 제게 남자친구 하나는 잘 뒀다는 소리를 심심찮게 했을 정도니까요.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어요. 저희가 교제한 지 딱 3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어쩌면 남자친구를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제가 막 취업했을 때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조르기 시작한 거죠. 남자친구는 조금 당황스러워하긴 했지만 이내 제 뜻에 따라줬어요. 양가 집안에 알리니 시댁이나 친정 모두 반대하고 나섰지만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회에 나오자마자 부부가 되었는데요. 부모님 뜻 다 꺾고 결혼한다는 이유로 양가 집안에서는 한 푼도 보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상관없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단칸방이라도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를 조금 더 갈고 닦았어야 했나 봐요. 저는 애정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 자체는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데에만 집중했거든요. 확실히 함께 사니 연애할 때보다 지출도 훨씬 적어지더라고요. 밥도 같이 해서 먹고 집 앞 산책하고 TV로 영화나 보면서 데이트하고요. 지금은 반 정도는 은행에 지분이 있지만 저희 집 명의의 집도 생겼어요. 아이는 천천히 가지거나 저희 둘만 살자고 합의해서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그만큼 남편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결혼하길 참 잘했다 싶을 정도로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댁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어머니라 해야 되겠네요. 정말 사소한 어이없는 일들로 저에게 누명을 씌우실 때가 있었어요. 신혼 초에 남편과 제가 근처 공원으로 도시락 싸서 놀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돗자리 위에서 도시락 먹고 책 읽는 걸 사진 찍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저더러 이번 주말에는 우리도 데리고 가라. 밖에서 도시락 먹고 이러는 거 너무 좋아 보이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시댁 어른들을 싫어하지 않을 때라서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집으로 갈게요. 같이 나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미리 말해뒀어요. 주말에 나가기 전에 시부모님도 함께 드셔야 하니 도시락도 넉넉하게 싸서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하니 시부모님 두 분 다 거나하게 점심 드시고 낮잠 자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이 황당해서 시부모님 깨우면서 엄마, 아빠, 오늘 소풍 나가기로 했다면서요. 아직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했죠.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는 일어나시며 소풍? 무슨 소풍? 하시고 시어머니는 인상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번 주에 전화하면서 주말에 나가기로 했잖아요. 까먹으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쏘아붙인 건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부드럽게 타이르듯 말씀드렸어요. 까먹어서 민망하실까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내가 언제? 그냥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서 부럽다고 했지 언제 약속을 했다고 그래? 호통 아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그때는 약간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나 싶었어요. 이왕 도시락까지 싸왔으니 그날은 시댁에서 풀어놓고 먹었습니다. 저녁 안 해도 돼서 편하다 하며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약간 의심이 가긴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 넘기는 수밖에요. 그런데 제 첫 번째 대처가 잘못되었는지 종종 이렇게 저를 물먹이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나 저희 남편에게는 교묘하게 다르게 말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그래놓고 시어머니는 절더러 항상 쟤는 젊은 애가 자꾸 어쩌려고 저래? 50 넘은 나보다 더 깜빡깜빡하는 것 같네. 하시면서 무안을 주세요. 그렇다고 따박따박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셨냐? 제가 똑똑히 들었다. 이런 식으로 대들기에도 애매한 일들이라 저도 꾹 참고 넘겼습니다. 한날은 시어머니께서 절더러 뭘 좀 사오라는 거예요. 추석 연휴라 저는 쉬고 남편은 연휴 전 당직이라 하루 근무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알고 전화하신 건지 땡땡 지역 가서 과일 좀 사오거라. 이번에 친척들 오시면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배송이 안 된다고 하네.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다녀오라 하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과일 농장에 전화하셔서 오늘 며느리가 갈 거다. 10박스 준비해달라 하고 말씀까지 드려놓았다고 하셨고요. 저도 그냥 황금 같은 휴일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지역으로 향했어요. 저희 지역이랑은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연휴 시작이라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교통체증이 심해서 달리다 멈추다 하고 있었는데 뒷차가 제 차를 때려박은 거예요. 얼른 보험사 전화하고 남편에게도 연락을 해줬어요. 남편도 제가 사고 났다 하니 불이 나게 달려와서 저부터 살피더라고요. 다행히 저도 병원 입원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어서 차는 센터에 입고시켜두고 남편 차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집에 와서 소파에 앉으니 그제서야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놀란 마음 쓸어내리고 있는데 저에게 남편이 근데 어디 가던 길이었어? 그 먼 곳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말 듣고 퍼뜩 생각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전화 받으시더니 그래 잘 사서 올라오고 있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못 사서 왔으니 어머니께 죄송해요 어머니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못 사고 올라왔어요. 차는 센터 들어가 있고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혀 끌끌 차시면서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니? 하고 면박 주시더니 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괜찮냐는 말도 한마디 없으신지 그때는 서러움이 북받쳐 펑펑 울었어요. 자초지종 물어보는 남편에게 꺽꺽거리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줬고요. 남편도 제 말 듣고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아니 엄마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사오래서 이 사람이 먼 곳 가다가 사고 났는데 걱정도 안 해?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눈 동그랗게 뜨시면서 내가 사오랬냐? 친척들 대접하고 싶다고 차 많이 막히는 연휴에도 부득불 다녀온다고 하더니 왜 내 탓을 해? 하시는 겁니다. 남편도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니 입 딱 다물 수밖에 없죠. 저도 어이가 없고 이렇다 할 증거도 없으니 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명절 음식은 다 제가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재료만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 본인이 갔다 오라 하셔서 제가 사고까지 났는데 이때는 정말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시누이가 작년 말쯤 결혼하고 집들이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초대받았는데 넌지시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시누이 음식 장만하는 것 좀 도와주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 왔을 땐 시누이에게는 친정이니 그럭저럭 배달 음식이다 뭐다 차리면 되는데 시매부 가족들은 좀 다르잖아요. 시누이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음식 차리는데 자기 시댁에 좀 잘 보이고 싶었나 보죠. 저한테 말하기는 뭐해서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한 모양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아서 시어머니보다 요리를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재료는 시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겠다 하셔서 필요한 것 적어드리고 집들이 날 낮부터 시누이 집 가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말이 도와주는 거지 시누이는 요리 하나도 못해서 제가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시누이가 평소에 저를 정말 잘 챙기고 서운한 것 하나 없게 대해줘서 기쁜 마음으로 했죠. 그런데 제가 요리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시매부 쪽 가족들이 음식 먹고 탈이 났다는 거예요. 시누이는 저희 시댁에 와서 울고불고 하고 있어서 저랑 남편도 소식 듣고 놀라 얼른 시댁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랑 남편이 시댁 현관에 딱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티슈 곽이 날라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막아줬는데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마음에 손까지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목소리 가다듬고 시어머니께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닥까지 손바닥으로 탁탁 치면서 저에게 지금 그게 네가 할 말이니? 네가 한 요리 먹고 손님들이 다 탈이 났다는데 너 진짜 뻔뻔하구나 하시대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걸 시어머니를 포함해서 시아버지 시누이 시매부 앞에서 말했죠. 어머니, 그날 어머니가 친구분 가게에서 굴 가져오셨잖아요. 그날도 신선하지 않아서 뺄까 말까 했었는데 기어코 그걸 상에 올리라고 하셨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지금 내 탓하는 거니? 네가 먼저 요리 도와주겠다 해놓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저도 억울해서 시어머니께 어머니가 집들이 한다고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 먼저 도와준다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울먹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얘 진짜 웃기는 애네. 그냥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이젠 시어머니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워? 너 다신 오지 마라. 하시대요. 저도 그 말 들으니 온몸에 피가 다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랑 통화 녹음해 뒀던 걸 시댁 식구들 앞에서 틀었어요. 시어머니가 절더러 시누이 집들이 요리 도와줘라. 내가 재료는 다 사다 놓겠다 하면서 저를 설득한 것도 다 녹음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남편 시누까지 다 시어머니에게 비난을 퍼부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기껏 며느리 불러 시누이 집들이에 음식까지 차리게 만들어 놓고 나무라는 거냐 당장 사과해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도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미안하다 오해했어 하시대요. 솔직히 사과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동안 일이 제 마음에 쌓였는지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시댁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게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시모는 계속 사과 중이긴 해요. 그래도 저는 화가 안 풀려서 이번 설에도 남편과 합의해서 친정만 다녀왔습니다. 평생 안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 언제 사과를 받아주는 게 좋을까 고민되는데 쉽게 화가 풀리지 않네요. 계속 발뺌을 하다가 궁지에 몰리면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사과하는 형식을 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사과라고 생각하나 봐요. 나같이 고귀한 사람이 이 정도면 많이 양보한 거지. 이런 생각인지. 그런 사람은 본인이 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그런 사람 멀리할 수밖에 없죠. 잘하셨습니다.